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인들 같은 경우에 태풍, 지진, 폭발, 뭐 자연,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뭐 사기, 과실, 폭력, 방화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왜 중요하냐면 보험 약관에 화재보험 약관이 있어요. 화재보험 약관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화재보험은 우리나라 보험 손해보험 약관은 그 올리스크 보험이 아니라 열거리스크 보험이거든요. 어떤 위험일 때 어떤 위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불이 나면 다 보상이 될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불이야, 어떻게 화재 사고가 나야만이 보상과 배상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화재보험 약관에. 불꽃에 의해서, 연소에 의해서, 손해가 나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 그을음피라든지 아니면, 그을음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스크린쿨러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적재물에 있었던 동산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인이 달라서 그래요. 손인이, 페릴이 스크린쿨러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스크린쿨러 오작동은 아닌데 스크린쿨러가 과하게 작동된 거죠. 아주 조그마한 연소밖에 안 일어났는데 약간의 그을음에 의해서 스크린쿨러가 안 터져야 되는데 터져가지고 적재되어 있던 물건이 다 훼손돼가지고 재고 동산이 못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연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손해보험에 있는 화재보험에서 배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인이 페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관에. 우리 배상책임 약관에 보면 첫 번째가 담보하는 사고, 두 번째가 피보험자성, 세 번째가 면책 사유에 대해서 쭉쭉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담보하는 사고, 보상해주는 다 사고여야 됩니다.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손인이 맞는 사고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인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도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손인이 뭐지?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손해사정 이런 공부를 처음부터 이상한 단어가 나오니까 알 수 없겠지만요. 손인이 손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위험이다 해서 손해를 유발하는 원인, 손인, 노스를 유발하는 원인이었고 페릴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그게 정확해야만이 약관상 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손인도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정말 좀 유치하게 나온다. 그러면 요새는 이거를 섞어서 많이 내는데 손인 가지고만 문제를 낸다면 손인 중에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뭐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잘못된 뭐 그룹으로 된 손인을 찾으시오. 이게 보통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같은 문제가 객관식 문제 내기 좋거든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즘에는 문제가 3회나 지났기 때문에 손인 한 가지로만 문제를 내진 않고요. 손인하고 위태하고 손해를 섞어서 뭐 그 위험의 3고소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인 한 가지로만 문제 내기 좀 그 내용이 좀 약하니까 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고 손인이 뭐라는 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릴입니다, 영어로. 자, 위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위태. 해저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위험한 상태 줄여가지고 위험 상태를 줄여서 위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위험 상태, 위태, 해자드 영어로 위태, 해자드, 위험한 상태, 위태. 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유치하게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 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 위태는 위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인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횟수와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상한 말들이 몇 개 나옵니다. 물리적 위태, 뭐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 뭐 법적 위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영어가 좀 빠졌지만 영어를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물리적 위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인데 피지컬이라고 해요. 피지컬 위태, 실제적 위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실제적. 뭐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데 영어로 가장 외우면 좋아요. 피지컬 위태, 피지컬 해자드. 그렇게 교수님들이 출제 하실 때 그렇게 내실 겁니다. 피지컬 해자드를 하고 난로 옆에 휘발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낡은 가스관, 그 다음에 뭐
그 가스관이 낡아가지고 가스가 언제든지 셀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피지컬 상태인 그런 상태,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도덕적 위태는 모럴이라고 합니다. 모럴 해자드. 그 다음에 우리가 방관전체가 모렐 해자드인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도덕적 위태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키우는 행위이고, 사고나 빈도와 심도를, 빈도하고 심도 좀 이따 나오는데, 빈도는 횟수고의 사고에, 심도는 깊이입니다. 크기죠, 크기. 방관적 위태는 그냥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뭐 법에서 부작이라고 하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인데 이건 모렐 위태라고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무관심, 부주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문명은 뒤에 그 문제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문명을 다시 한번 나중에 써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법률적 위태라고 이제 있는데, 법률적 위태는 리갈 위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치는 않은데 하여간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주로 문제가 위태해가지고 위태 하나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면 이 각각의 뭐 피지컬, 모렐, 뭐 리갈 위태 가지고 해자드 가지고 서로 섞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대한 문제를 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 경향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손님 페리라고 위태 해자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처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 한 번은 그냥 쭉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한번 마킹 정도, 형광펜은 마킹 정도 하시고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쭉 넘어가시길 바래요. 왜냐면 용어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낯설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겠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열심히 너무 막 사전 찾아가면, 특히 네이버 찾아가면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실 때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은요 꼭 두세 번씩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한 번은 쭉 들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 눈에 보여요. 그게 세 번째 문제풀이하고 다 맞춰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손인과 위태에 대해서 지금 잠깐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리스크가 어떤 건지. 리스크는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하는 게 그게 리스크인데, 그 구성 요소가 손인과 위태가 있습니다. 그 손인과 위태에서 예를 들어 내가 주유소가 낡은 주유소가 있어요. 낡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항상 이렇게 막 흘러 있어요, 바닥에. 그게 위태죠, 해자드죠. 근데 그 옆에서 제가 담배를 펴요. 담배를 펴갖고 담배를 피는 행위가 손인이죠. 제가 꽁초를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그래갖고 불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우리 주유소도 파괴되고 주변 상가도 파괴돼가지고 영업도 못하고 뭐 그런 대인되면 손해가 납니다. 그걸 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리스크에는 항상 손인과 위태, 손해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에 문제를 섞어가지고 출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